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남원 섬진강변입니다. 주민들은 일손을 멈추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재 도구들이 도로 한편에 줄지어 쌓여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았고 축사도 무너졌습니다. 잘려나간 제방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제방은 8월 8일 붕괴됐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돼 4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돌았으니까 물이 갑자기 도로로 막 물이 흘러내리더라고. 벌써 이제 우리 이제 까물치고 호수 났다. 절수 이제 시켰지 바로. 3, 40분 뒤에 물이 이렇게 싹 차보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거진 40년 돼지를 길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지금 다 죽은 것 같아요. 농장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축사에서 빠져나온 돼지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여기 뿔뿔해진 게 그거 몰아서 그래도 망을 쳐놔야 야들이 좀 안전할란가 싶으니까. 우야 아들. 제방 위에서 찾은 돼지를 다시 축사로 몰고 갑니다. 마을 주민들은 강당에서 잠을 청합니다. 항상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밖을 본 게 거실에 이빨 차버렸어 물이. 문이 안 열어져 통조. 그래갖고 이제 119 지금 와갖고 그 양반들이 문 열어줘갖고 그거 타고 나왔어요. 우리 미지 연락이 쭉 가서 쫓아와보지. 그게 쫓아와보고 우리서 내려온 물이 아니고 저 강물에서 막 밀고 들어와보. 심성들이 애정해서 죽었어요. 갱아지가 막 요마치나 컸는데 그것도 하고 이미 오고 그것도 있고. 8월 초 비구름 모습입니다. 특히 7일과 8일 전북 지역에 최대 50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섬진강댐 기습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피해를 놓고 기상청과 수자원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 항공 1호기는 기술을 남서쪽으로 돌려 전남 구례로 가봤습니다. 축사로 보이는 건물이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복구는 시작됐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소를 키우는 한 축사입니다. 이거 봐요. 이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소가. 요소는 내일 아침 오늘도 여기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요것은
산 게 아니고 죽습니다. 오늘 밤 안에 죽어. 이렇게. 제 울고 있는 소노주 제 엄마를 못 찾게 우는 거예요 지금. 두 마리를 갖다가 새끼를 낳았어. 쌍둥이를. 원래 새끼를 보니 살이 쪄.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빠져갔어. 한 마리는 살아있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요거. 이게 조사료. 왜냐면 이것이 다 떠들어가 버렸어. 이게 다 떠들어가 버려가지고 요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까보다 지금 활딱거리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현재 살아있는 소도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몇몇 수가 아는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그 차이가 나머지 하는 게 저쪽을 때는 남원을 삼킨 물은 섬진강을 따라 내려가 같은 날 굴에도 덮쳤습니다. (500여) 헥타르의 농경지와 가축 15,000여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빠진 마을입니다. 떠내려가던 소들이 지붕 위로 피신해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요. 저희는 이제 물이 차 올라서 급하게 아버지랑 도망 나갔는데 그 이후 상황 저희도 보기만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얘들이 이제 막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런 데 다 찍혀서 난 상처거든요. 지금 이제 다시 복구가 된다 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읍내 중심지에서도 복구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이거 죽어요. 배가 물 안 열어주면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이게 지금 안방인가요? 물이. 이 안방인데 테레비도 다 넣어가 버렸구만. 이 물이 저리 차고 들어온 거라. 이 피서. 저 이 창가에 그듯이 삼성마트도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기 천장 여기 보이잖아요. 천장 에어컨까지 찼잖아요. 물까지. 물 보이죠? 그 여기서 죽지 안 죽겠어요. 여기서 백화대가 이미 물이 차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차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 이 침대니까 몰랐겠지. 누가 안 깨웠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기상청과 수자원공사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천여 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재산 피해는 1,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 안에 물이 안 들어오나요? 응? 물은 안에 나오죠? 아, 나오는데 저기 발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려고. 소독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네. 신발 흙을 일단 털고. 9시부터 전남대학교 의료봉사단이 지원을 나온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일하시다가 다친 거 있고 좀
그러시면 가서 진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동네 분들도 안내해 주십시오. 네. 그 이야기 가면 빨래 있어요. 빨래 좀 해줘. 예, 가라고. 빨래가 그 우리가 빨면 덜 빨아져요. 그만. 그리고 혹시 이렇게 공유하고 주민들 같이 어디 좋았는데? 수해가 돼갖고 막 겁나게 피해를 보여. 어느 마을 사세요? 양경마을 아, 저기 양경마을. 소 40년 만에 돌아왔어. 아, 40년 전에 있었어요, 비슷한. 또 한 번 그랬지. 근데 요번 끝에는 안 그랬지요. 요번에는 그냥 아주 지붕이 너무 부르지요. 지붕도 집도 뜯어야 하는 상황이래요. 지붕이 팍 가운데가 터져갖고 상면이라니. 완파가 안 되고 뭐 물만 들었었으면은 그냥 싹 청소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집이 완파가 되다 보니까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더 힘드네요. 뭐 지금 상태는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들고요. 우선 당장 먹는 것도 힘들고, 예. 우선 뭐 여기 공동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씻는 것도 힘들고, 예, 뭐 지금 다 그렇죠. 지금은 솔직히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 걱정되다 보니까 이제 잠이 안 들어요. 너랑 아이고 지붕에 올라갔어? 내 집. 이거 저 천재 지붕이 아니라 인재 지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비가 저 300mm 이상 온다는 데가 며칠 전에부터 있거든. 그러면 말하자면 댐 같은데 저수지 같은데 물을 좀 조정을 해야 된대. 예? 그것이 없어. 비가 이렇게 300mm 이상 오면 막 한꺼번에 그냥 뭐 저수지고 어디고 그냥 한꺼번에 물을 트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이야. KBS 항공 1호기는 다시 섬진강변을 따라 남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물이 빠진 화개장터에서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해 쓰레기는 2,000톤이 넘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은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웁니다. 이렇게 다들 나와서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 수해 복구 중이시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 좀 기분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지요. 복구는 자원봉사자들 여러분께서 뭐 많이 오셔가지고 예, 잘 해주고 계셔요. 너무 고맙죠. 삽시간에 물이 찼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이런 일은. 제가 여기가 고향인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런 일. (8월 8일) 화계 버스터미널 모습입니다. 남원과 구례를 휩쓴 물길은 같은 날 하동도 덮쳤습니다. 하천에서 20m 위에 있는 화개장터까지 차올랐던 물은 이제 다 빠졌습니다. 할머니들 말씀이 80이 넘어도 이런 일은 처음이래요. 그러시네요. 네, 처음이래요.
지금 문 닫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거기가 안집인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 신표하는 언니 집 2층에 지금 얹혀 있어요 지금. 생활이 안 돼요. 주방이고 안채고 완전 다 썰어버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와서 촬영하세요. 와서 보세요 제발 좀. 그럼 지금 살짝 가가지고 오세요. 손으로 가르쳐 주시면 네, 오세요. 되겠어요? 바로 앞이니까. 네. 그 미용실 문 열려 있나? 네,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공사했거든. 보일러도 다 나가버려가지고 지금 보일러 했거든 오늘 하루 종일에. 전기는 들어오세요? 전기도 안 돼서 임시 전기로 하나 꽂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아예 안 됩니다. 어우. 이거거든요, 이거. 요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찼잖아요, 물이. 있죠? 여기.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물이. 딱 표시 나죠, 지금. 예, 여기까지 찼어요. 이거는 거의 2m 5cm 한 3m 올라. 이게 보세요, 이게 안방인데 이렇게 됐고, 예. 여기 뒤에 주방인데,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게 안방이고, 저 안이 주방이고, 예. 보일러도 통째로 고장이 나고, 오늘 지금 사장님이 막 다 끝냈거든요. 네. 보일러도 전체 다, 이 보세요. 이제 마르고 있다, 아닙니까? 마르고 그러네요. 있고. 여기 샴푸실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우리 샴푸실이거든요. 미용실. 네네. 근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초토화가 됐어요. 하나도 일도 못 건져지. 응. 우리 집이 이렇게 높은데 저 등이지요, 저 등. 저기보다 더 높이 2m보다 더 높지. 그때 사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2층에, 우리 2층. 2층에? 물이 빠진 마트 안입니다. 전부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마음 많이 추스리 됐대 지금. 그래도 이제 지금은 뭐 아플 겨를이 없어. 이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돌아볼 겨를이 없어. 마음에 여유가 없지 쉽게. 응? 그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우선 살아야 되니까 또 치우고 뭐 어떻게 해. 이거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진짜 요 주위에 엄마들, 이웃집 엄마들이 밥도 해다 주고 우리 날마다 잘 먹고 그래. 그 사람들이 최고 고맙고 감사하지. 간장 소금 한 방울도 없어. 다 가버리고 지금 그분들이 밥 안 해다 주면 우리 못 먹어. 굶어. 3,6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하동군을 찾았지만 절반도 복구를 못한 상태입니다. (54일의) 장마 기간 동안 비구름은 한반도를 21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기상청은 날씨 예보가 아닌 중계에 급급했고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8개)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8월 2일과 3일 비구름대 모습입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 이 기간 최대 25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한 마을. 토사에 밀려 내려가던 집을 굴삭기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여기만 이렇게 진짜 난리가 났네요 정말. 네, 저기 하천이 저 옆이었는데요. 산사태가 나면서 하천을 막고 인이 정도 일다 하천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파손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61년을 살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부가 다 사셨는데 이런 산사태는 처음이요. 이 마을 생긴 일에. 복구는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치고 와갖고 여기 주택이 파손되고 동네가 마을에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 나무 많이 지금 빼는 상태고. 경기도 곳곳에서 난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되고 제방이 무너지는 등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번 장마로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1,500여 건. 7명이 숨졌고 피해액도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에 누적 강우량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돌산 위에 흙이 1m 이불처럼 덮여져 있어요. 그게 특성이. 그리고 바로 또 풍암이 좀 있고 이렇게 돌이 있는데 거의 1m가 있고 딱 밑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기 좋은 지형이에요. 해답이 간단해요. 2m 옹벽만 딱 보호벽만 만들어 놓으면요. 그 사이에 치더라도 치고 옆으로 빠져버려요. 산사태를 막겠다는 게 아니고 매몰 사고를 막겠다. 간단해요. 전원주택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재해 영향 평가가 없었던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런 조그만 시설, 개인 주택이라든가 굉장히 소규모 면적이라 할지라도 재해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만일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한다면은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 시설, 배수로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은 옹벽과 같은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불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8월 5일과 6일 사이 충청과 전북 지역에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의 7월 누적 강수량은 이미 500mm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용담댐입니다.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진 8월 7일, 갑자기 초당 3,000톤가량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용담호에서 흐른 물은 금강을 타고 무주와 금산, 영동과 옥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 물줄기 한가운데 있던 금산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경지 500헥타르가 물에 잠겼는데 절반이 인삼밭이었습니다. 갑자기 용담댐에서 수문을 그냥 갑자기 다 열어버리는 통에 톤당 2,900톤을 방류를 해가지고 여기가 다 잠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뭐 이건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죠. 대응을 어떻게 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무슨 뭐 소방 펌프로 풀 수도 없는 거고 그 뭐 인력으로는 도저히 뭐 불가능한 상태죠.
저희가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강우에 의해서 좀 방류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리고 댐 안전을 좀 고려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핑계에 불과합니다. 7월과 8월 용담댐 수위입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수위를 낮게 유지해 왔는데 7월 말 수위가 홍수 통제선을 넘어갑니다. 8월 초 수위는 더 높아지는데 집중호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방류량입니다. 수위가 이미 제한선을 넘었는데 물을 많이 내보내지 않은 겁니다. 8월 7일 집중호우로 수위가 한계치까지 오르자 수문을 활짝 열었고 방류량은 하루 사이에 10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왜 홍수기 제한 수위를 안 지켰냐 이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갔어야 됐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즉 아직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장마가 안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홍수기 제한 수위로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않고 올렸어요. 그 얘기는 생각을 해보면 장마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결국 1,800여 헥타르, 축구장 면적의 2,400배가 넘는 농경지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뒤늦은 판단은 도시에서도 있었습니다. 7월 10일 비구름대 모습입니다. 남부 지역에 집중됐는데 부산에선 하루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동천입니다. 7월 9일 찍은 영상인데 4m 높이의 흙더미에 대부분 물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튿날 부산에 쏟아진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범람의 원인은 물막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설치했습니다. 공기비 그게 이제 콘크리트 치다 보니까 유지를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막이를 치는 상태였지. 물막이 해체가 다 안 되고 일부 범람의 원인이 있었다 봅니다. 2주 뒤인 7월 23일 비구름대가 다시 한번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부산에는 다시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불과 3시간 동안 2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날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앞 CCTV입니다. 20분 만에 2.5m 넘게 물이 차오릅니다. 부산시 대응을 되짚어봤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1시간 반이 지나 부산시는 첫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때 지하차도도 침수됐는데 운전자 구조에 나선 건 그보다 40분이 더 지나섭니다. 부산시의 2차 재난 문자는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2시간 뒤에야 발송됐습니다. 교통 통제 지침과 재난 매뉴얼이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 지침과 달리 당시 부산 지하차도 30여 곳 가운데 통행이 통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긴급하게 리얼타임에 가깝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수위, 그러니까 이 자체 내에서 들어오는 강우량 자체가 설계 홍수량을 강우량을 초과한 것 같아요.
중국도 올 여름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국 장마는 6월 초에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특히 양쯔강 상류 홍수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은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正常的水位就是175米，就在那个斑马线那个地方，最高水位达到175米，坝高是185米，175。 방류를 시작한 산샤댐에서는 초당 4만 톤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4개 분량입니다.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최악의 홍수로 산샤댐과 양쯔강 중하류는 여전히 초비상 상황입니다. 喷过来了，那个打不开呀，那个门都打不开，搞半天，一打开那个，打开完后那个盒子里面，那个水全部下来了嘛。 올해는 강수량 기록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언스에서 지난 한 달 반 사이 내린 비는 900mm, 예년 강수량의 3배에 이릅니다. 남부 양쯔강과 화이허 유역의 장마는 62일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6,300여만 명이 수해를 입었고 20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경제 손실액은 우리 돈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7월 초에 폭우가 덮쳤습니다. 나흘 동안 가늘고 긴 장마 전선이 일본 남부 규슈 지역의 구마모토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내린 비는 시간당 110mm. 누적 강수량은 1000mm가 넘습니다. 특히 구마모토현 남부 작은 나을 히토요시의 도심 침수 높이는 4.3m로 50여 년 전 2.1m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만 17,80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이 물에 잠겼고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 상태입니다. 避難する時にもうあっという間に階段を水が上がってきたという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凄まじい量だったと思います。もしダムが放流してたらもう3人とも命なかったと思います。もうギリギリまで来てて。 예측 불가능했던 기상이변과 인재가 겹친 재난. 올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휩쓴 장마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북아 전역을 휩쓴 물난리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러시아 동북부 도시 베르호얀스크.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 하나로 한여름에도 20도를 겨우 넘기는 곳입니다. 하지만 올여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 20일엔 섭씨 38도. 서울이 30도를 넘지 않았던 날 이곳의 실제 수온주는 4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너무 рада, что жара. Ну, сейчас пожары, это плохо. Так ощущается плюс 40 под солнцем. 건조해진 시베리아는 지금 이 시간도 산불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한반도 면적 3분의 1을 태웠고 이산화탄소 5,600만 톤을 내뿜었습니다. 이상 현상도 속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한 영상, 토네이도가 아니라 모기떼입니다. 이상 고온에 따른 모기 개체수 급증으로 추정됩니다.
시베리아와 북극권의 이상 고온이 올해 한반도 날씨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년 같으면 북태평양의 더운 고기압과 오호츠크 해의 차가운 고기압 사이 온도차가 비구름대를 만들며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면 장마는 끝납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이 일반적인 현상이 올해는 다르게 전개됐습니다. 8월 달 들어서는 하루 강수량이 150mm 넘은 데가 거의 매일 있다시피 했었으니까 항상 비상시였고 실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굉장히 긴장했고, 올해는 북극권이 유난히 더웠던 탓에 적도와의 온도차가 줄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 폭염과 함께 북반구 대기순환 역할을 맡는 제트 기류가 약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몸집을 키운 시베리아의 더운 고기압들 사이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통로가 만들어졌고, 거세게 밀려온 찬 공기는 한반도 북쪽에 새로운 기단을 형성하면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다 이달 초 발생한 제4호 태풍 하구핏까지 문제의 찬 공기를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찬 공기를 밀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역대 가장 긴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큰 규모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한 큰 것들이 장시간 동안 간다는 것은 그 큰 것들을 갖다가 움직였다는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동시에베리아나 북극에 있는 기단들이 굉장히 부분들이 크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향을 오랫동안 줬던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오늘 하루 이틀 만의 날씨로 해서는 절대 벌어질 수가 없다. 그동안에 축적됐던 열기에 의해서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더운 곳은 덥고 추운 곳은 추운 지구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기순환 구조를 망가뜨리고 기존의 기상 흐름까지도 깨뜨린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 지구가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 기후 자체의 이 변동의 폭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날씨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온난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도 한파가 뭐 겨울철에는 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변동의 폭이 커지게 되면 이 한파도 발생할 여지가 계속적으로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와서 뭐 금년에 아무튼 이런 장마, 그 전에 7월에 장마가 없었던 거, 뭐 이러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기후 변화의 하나의 징후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을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빙하는 태양열을 반사하지만 녹아서 물이 되면 열을 흡수합니다. 빙하와 바다가 만나는 빙분 구간이 갈수록 넓어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나가면 얼음은 더 빨리 녹고 지구는 더 더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거기가 이제 눈이 이렇게 항상 덮여 있는데,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서 거기가 이제 녹아갖고 흙이 드러나죠. 흙이 드러나고 거기 이제 풀 같은 게 막 자라요. 이게 눈이 이렇게 덮여 있을 때는 햇빛이 들어왔다 반사가 돼서 우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녹아서 흙이 드러나고 거기에 식생이 자라게 되면 햇빛이 들어와서 지구에 흡수가 돼 버리죠. 이와 관련해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 유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녹는 만큼 얼면서 얼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녹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어떤 방법으로도 빙하 유실을 막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그린란드에서만 500기가톤의 얼음이 녹으면서 전 세계 해수면을 2달간 2.2mm 상승시켰습니다.
The Greenland ice sheet is today the single largest contributor to sea level rise, and that's why there's a lot of attention on the Greenland ice sheet. It's a very dynamic ice sheet. It contains the fastest glaciers, and it's the ice sheet that is melting the most.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 지속되고 10년 뒤 한반도에 태풍이 왔을 때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영상입니다. 부산 해안 수백 미터 안쪽 도심에 물이 밀려듭니다. 서해안은 수 킬로미터 안쪽까지 파고듭니다. 인천국제공항도 물에 잠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이변이 정례화하고 해수면 상승까지 겹치면 서울의 10배 면적이 잠기면서 우리 국민 33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42명의) 인명피해와 8천여 명의 이재민을 낸 올해 장마도 결국 지구 북쪽이 더워졌기 때문. 온난화의 경고는 전 지구가 연결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만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의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점점 더 더워지고 점점 더 빨리 녹으면서 이제 기상이변은 그냥 이변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래도 안타깝지만 그런 현상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시기만 끝나면 괜찮을 거다. 그런 것도 조금은 우려스럽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홍수는 홍수대로 강화가 되고, 폭염은 폭염대로 강화되고, 폭염이 일어나는 지역은 또 이게 가뭄이 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로 이제 점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 이 정반대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다 반복적으로 더욱더 많이 일어난다. 그거는 우리가 이 기후 위기 속에서 확실하게 과학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강원도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입니다. 마을회관 쪽으로 입주 기념비 있어. 근데 여기가 윗마을이 있고 아랫마을이 있대요. 여기는 약간 윗마을 느낌인데.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애들 상장, 일기장, 사진. 제일 중요한 것들이네요. 다 중요한 거죠. 너무 아파서 다 버려야 돼. 32년 살았는데요. 3번이에요. 세 번째예요? 네. 어린 건 줄 알고 그냥 버티네.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저것도 봐서 이제 사진만 쓸만한 거 꺼내고 버려야죠. 아까우니까. 최대한 살려보려고. 그냥 살아요. 갖다 버리면 그리고
되셨어요? 5일 됐어요. 5일째예요? 네. 5일째면은 여기 좀 변화를 많이 받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머리 한 1m 이상 찼던 것 같아요. 우리요. 지금 이제 모든 게 지금 많이 그 상황이 어제 정로가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장난 아니었어요. 뭐 가슴 아프고 막 시민들이 그냥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처음에는 지금 그래도 이제 깨끗하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매일 하루에 한 500명 이상씩 오시나 그래요. 도와주시고. 가스고 농이고 TV고 다 나고 다 버렸죠 뭐. 세탁기고 지금 고쳐다 놨는데 세탁기도 말을 안 듣는다고. 냉장고도 다 폐기 처분하고. 1년 시집 왔으니까 30년 넘게 살았어요. 30년 넘게요? 예. 근데 수혜가 지금 3번째 간 거잖아요. 96년 된 지붕까지는 찼었고 93년 만에는 99년도에는 또 반 같은 거고 다시 또 반 간 거죠. 이번 장마로 우리나라는 시스템의 한계가 노출됐습니다. 도시나 소하천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행안부나 환경부 이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제방이나 이런 대하천 쪽에 지금 그 개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협업은 잘 어느 정도 잘 돼 왔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을 때는 조금 솔직한 얘기로 그 완벽한 매뉴얼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를 앞둔 영국, 상습 침수 지역에 임시 방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변에도 임시 방벽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20년 전부터 기후변화 대홍수에 대비해 왔습니다. 영국 기상청엔 기후변화를 전담하는 대규모 부서가 설치됐고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금 있는 한수원도 그렇고 수력 발전에 관련된 댐은 어떻게 할 거며, 농업용 댐, 지자체에 있는 댐, 하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사방댐, 뭐 이런 것들의 물 관련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전담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도심 홍수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서울에 설치된 빗물 저장 시설입니다. 상황실에선 지하에 있는 대형 저수조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강우량에 따라 수문을 열거나 닫으면서 수위를 조절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던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가 이번엔 큰 피해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연장 4.7km이고요. 그다음에 직경은 유도 터널이 5m고 본 터널은 10m 크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저장할 수 있는 빗물의 양은 약 32만 톤으로 우리 수영장 규모로 따지면은 약 160개의 수영장에 담수할 수 있는 물을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는 대도시에 이 같은 빗물 저장 시설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명이 숨진 부산 동구의 경우 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보청으로 전락한 기상청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